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체지구 이제 딱 하나 남았거든요. 화석 관련된 지질시대 남았는데 그 단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정리 한번 하고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가장 먼저 퇴적암의 생성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퇴적작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선가부터 풍화 침식 받아서 물질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강도 지나고 이제 바다로 가서 이렇게 서서히 퇴적이 됩니다. 그때 쌓이기만 한다고 퇴적이 됐나요? 아니죠. 두 가지 거쳐줘야 되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우리 속성작용에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짐작용, 지금 다져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이거 공간 뭐라고 했습니까? 빈 공간, 공극이라고 했죠. 다짐작용으로 인해서 공극이 줄어들고 뭐가 증가했죠? 미음, 디귿, 밀도가 증가했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 빈 공간이 있고 돌을 압축시켜봤자 끈끈해지지가 않잖아요, 서로. 그래서 교결 물질들이 빈 공간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규지를 포함한 각종 교결 물질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엉겨붙게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교결작용이다 라고 했죠. 교결작용. 그래서 우리 속성 과정은 다짐과 교결작용을 의미하는 거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퇴적암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퇴적암 분류 세 가지로 크게 했습니다. 첫 번째, 쇄설성 퇴적암. 쇄설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잘게 부서진 것들, 그런 게 와서 퇴적암이 되는 쇄설성,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쇄설성 퇴적암을 보시면은 퇴적물들 보니까 점토, 모래, 자갈, 화산재 등등 있어요. 가장 먼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돌, 은회암이다 라고 하죠. 은회암. 그 다음에 점토, 모래, 자갈, 그래서 셰일, 사암, 여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나요? 우리 점토, 모래, 자갈, 우리 여감 혹시 기억하시나요? 밑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자갈이 이렇게 박힌 돌이었죠. 우리 여감은 입자의 크기가 큰 애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참고로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이네. 그러한 돌을 여감이라고 하고요. 셰일 같은 경우는 256분의 1mm보다 작은 거, 걔네 셰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입자의 크기가 큰 애가 여감이다. 이 정도 특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셰일과 이암이 있습니다. 문제집에도 아마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 셰일이랑 이암은 점토가 주성분인 퇴적암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셰일은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 층 생기는 거, 그걸 층리라고 하잖아요. 셰일은 그러한 층들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그 퇴적되는 과정 속에서 생물들이 죽게 되면 화석으로 남겠죠. 그 층리면에 딱 못 박고 망치로 쾅 하면은 쩍 벌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암은 그런 층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보시면은 우리 석회암과 암염이 있어요. CaCO3 탄산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NaCl, 우리 소금, 염화나트륨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에는 석탄과 석회암이 있습니다. 우리 석탄, 식물들의 유해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돌, 그걸 석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개껍데기, 그 다음에 산호, 얘네 껍질들이 CaCO3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조개껍데기나 산호가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 석회암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 알아보았고요. 밑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셰일은 보시면은 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층리가 정말 잘 발달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암, 모래로 만들어진 돌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온 사암도 있고요. 우리 놀이터에 가면 아마 황토색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래로 만들어진 사암도 한번 보았고, 그 다음에 여감, 가장 특징이 확 보이는 친구입니다. 굵은 돌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여감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은회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죠? 화산재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죠. 은회암.
그래서 쇄설성 퇴적암 적어도 이 4개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보시면요. 우리 석회암. 석회암은 화학이기도 하고 유기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암염. NaCl 생각해 주시고 석탄. 석탄 뭐가 죽은 거죠? 식물의 유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첩트도 있었습니다. 우리 규질 생물체가 죽어서 쌓인 거.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퇴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퇴적 환경과 종류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 색깔, 성분들이 다른 퇴적물이 쌓여 생긴 나란한 줄무늬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나란히 쌓이기 때문에 햄버거 이렇게 층층층층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두 글자 뭐였죠? 층리라고 했죠. 층리.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철 등의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 발견되는 게 퇴적암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인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남긴 것들 화석이죠. 화석. 그래서 내가 화석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은 퇴적암 지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퇴적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두었거든요.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 그게 보기 싫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육상, 그리고 해양, 그 다음에 연안이 있는데요. 이 연안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을 연안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육상, 그 다음에 여기가 해양, 그 다음에 바다랑 육지에 있는 이 경계, 여기를 연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상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형, 해양에서는 이러한 지형, 연안에서는 이러한 지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세한 설명은 영상 따로 올린 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은 우리 바다, 해양 지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 바다 해저지형 음양측시법 가지고 발견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우리 여기에 깊은 심해저 평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륙사면 그 다음에 대륙붕이 있는데 우리 대륙붕 약 200m 정도까지의 그 깊이 평평한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경사가 갑자기 급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지형을 대륙사면이다 라고 해요. 대륙사면. 그 다음에 더 깊어지는 거 심해저 평원이라고 합니다. 심해저. 우리 대륙사면을 살짝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돼서 옵니다. 그래서 얘가 대륙분 끝에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는 대륙사면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흙탕물처럼 난리 법석을 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탕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쌓이게 되면은 저타감이라고 합니다. 참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발견되는 퇴적 구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점이층리가 발달됩니다. 점이층리. 갑자기 급격하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이층리 구조가 이곳에서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퇴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퇴적 구조 정말 중요합니다. 4가지 있거든요.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얘네가 왜 중요했나요?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퇴적 장소와 퇴적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가면서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거 점이층리라고 하죠. 점이층리. 그래서 퇴적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퇴적될 때 큰 입자가 먼저 쌓인 후 작은 입자가 쌓여 형성이 된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바다. 우리 방금 봤듯이 대륙붕에서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빠르게 흐르다가 이제 퇴적이 됩니다. 깊은 바다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구조 점이층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우리 층리 다시 한번 볼까요? 층리 이렇게 평평한 구조였죠?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엇갈린 구조.
이게 뭐죠? 사측리죠. 사측리. 경사, 그 다음에 측리. 그래서 물이나 바람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사측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해안, 그리고 강, 그 다음에 사막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적물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흔적.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볼 수 있는데 얘는 연흔이죠. 그 다음에 가뭄이 될 때 논바닥이 갈라지는 거, 우리 건조한 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건열이었죠. 건열. 그래서 물 밑에 쌓인 점토질 물질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퇴적 구조를 가지고 당시 그 지층이 쌓였을 때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4개의 그림 나와 있죠. 점인측리, 사측리, 연음, 건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점인측리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사측리, 경사가 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사측리고요. 우리 이 사측리를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여기를 한번 볼까요? 위로 갈수록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어때지나요?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수평면과 만나는 이 각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사측리는 이러한 특징도 있고요. 이렇게 오목한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간 측리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진 거, 그걸 사측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사가 쌓이게 된 거, 그게 사측리다라는 거. 그래서 사측리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자질구레한 특징과 그다음에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분 방향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기구나. 그래서 사측리도 알아보았고요. 우리 연은 물이 흐른 흔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연흔이고, 그다음에 건열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 뾰족하게 건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자면요. 이 두 개랑 이 두 개는 지층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을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줄들을 측리라고 했고, 이거 면들 뭐라고 했죠? 이런 식의 면. 측리면이라고 했죠.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측리면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본 모습들이다라는 거고요. 점이측리랑 사측리는요. 이러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서 있을 때 연음과 건열을 보려면 그냥 바로 아래를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점이측리나 사측리는 이렇게 단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면을. 그래서 그런 차이까지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질구조 배웠거든요. 습곡, 그 다음에 단층, 그 다음에 전립, 그 다음에 부정압 이렇게 4개 배웠습니다. 먼저 습곡인데요. 우리 지층이 퇴적되고 어떤 거를 받아서 휘어졌나요? 그렇죠. 횡압력이죠. 횡압력. 우리 횡압력 어떤 느낌 기억해 주셔야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힘.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거 횡압력이거든요. 우리 횡압력 이러한 이미지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추가적인 옵션이 있어요. 고온, 고압.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딱딱한 거 그냥 힘 주면은 파쇄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돌들이 지구 내부로 가면은 살짝 용융 상태가 되겠죠. 우리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는 거 생각하시면은 돌이 녹으면은 마그마 같은 용융 물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짝 말랑말랑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단단한 게 줄어들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그게 습곡 구조라는 거. 그래서 용어가 나옵니다. 배사, 위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향사,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부분, 얘가 향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습곡축이 있는데요. 습곡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의 축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사, 향사 예를 들면은 배사 높이 올라온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면을 생각하면은 이게 배사축면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향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냥 향사축면이다.
용어 정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곡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정습곡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습곡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경사습곡입니다. 뭔가 이 친구보다 살짝 기울어져서 경사가 생기죠.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습곡, 그거를 경사습곡이다. 그러니까 습곡인데 경사가 졌다. 경사습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횡하습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얘는 누워버렸죠. 수평면처럼. 그런 식으로 수평으로 누운 습곡, 횡하습곡,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층이 있는데요. 우리 지층에 힘이 작용하여 지층이 끊어지면서 이동을 했을 때 서로 어긋나는 구조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층이 어긋난 게 보이죠? 끊어지는 거. 그랬을 때 얘도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단층면. 우리 단층에서 지층이 끊어진 여기를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 하반. 얘 구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상에선 상반이 내려갔고 하반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그렇죠. 여기 사람 하나 그리고 랜턴을 다는 곳, 거기가 상반이다. 그 다음에 내 발이 있는 곳이 하반이다. 이야기 해줬죠. 그래서 상반, 하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상반, 하반 가지고 단층의 종류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멀어지는 힘 뭐였죠? 우리 장력이라고 했습니다. 장력. 이러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서 하반에 대해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단층. 예, 무슨 단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정단층. 그 다음에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아. 우리 습곡처럼 이런 식으로 횡압력을 받아서요. 하반에 대해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거. 지금 보시면 상반 올라간 게 보이죠? 얘는 역단층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한 단층. 그거를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단층 면을 경계로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 이걸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3개 배우면서 판이랑도 연결시켜서 배웠죠. 우리 정단층 어느 경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그렇죠. 우리 멀어지는 것만 봐도 발산형 경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발산형. 그 다음에 이 친구 모이고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어긋나는 거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층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은 전리인데요. 우리 전리 한번 쓰고 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2개입니다. 그 중에서 주상전리를 보시면요. 기둥 모양의 전리, 우리 육각이나 오각기둥, 기둥 모양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잘 나타났냐면은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우리 화성암 배우면서 돌 6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현, 안유, 반섬, 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성록암, 화강암. 우리 지표에서 굳어지는 이 3개 화산암이라고 했었죠. 화산암. 우리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얘 만들어진 원인이 뭐였나요? 그렇죠. 지표를 이렇게 분출한 마그마가 급격하게 굳으면서 수축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둥 모양을 만들어서 전리 생기는데 그걸 주상전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상전리는 뭐였냐면은 얇은 판 모양의 전리. 우리 얇은 판 모양으로 균열, 틈 같은 게 생긴 거 그거를 판상전리라고 하고요. 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원인을 보시면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원인 보니까 암석의 용기에 따른 압력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하 깊은 곳의 심성암이죠. 심성암. 여기 반섬화, 심성암. 이러한 심성암들이 지표면은 이제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얘네가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다가 위에가 이제 침식되니까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압력 누르던 게 많았는데 갑자기 감소됐으니까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점점 판 모양으로 부풀어지고 팽창한다라는 거. 그래서 판상전리는 압력 감소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개 비교하는 거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상전리는 기둥 모양의 전리고 원인이 마그마의 냉각 수축. 그 다음에 판상전리는
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압력. 그리고 심성함에서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 설명부터 볼까요? 긴 시간 간격이 있는 지층 사이의 관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게 긴 시간. 이게 뭡니까? 그렇죠. 부정합이죠. 부정합. 우리 부정합 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 과정,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부정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합 알 수 있는 특징, 힌트를 하나 준 애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사이드 되는 거, 예, 기저여감이라고 했습니다. 기저여감. 간단하게 살피면요. 처음에 이렇게 바닷속에서 퇴적이 됩니다. 퇴적물들이 와가지고 속성작용 거쳐서 이렇게 퇴적이 되고요. 걔네가 이제 용기가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습곡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물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도 이렇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융기 한번 거쳐서 물 위로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노출이 됐다라는 거는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깎이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물 아래로 내려가고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합에 이런 과정이 있고 특징까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합도 종류가 3개가 있었죠. 그냥 정상적인 부정합, 예, 평행 부정합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경사 부정합 사진으로 한 3번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3번째 부정합면 아래 지층에 화성함, 그 다음에 변성함이 있는 거. 얘 3글자 뭐였습니까? 난정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기저여감이 보이거나 아니면 부정합면 그 아래에 화성함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변성함이 있는 거. 그러한 거를 난정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입과 포획 배웠습니다. 우리 관입 뭐였죠? 어떤 땅이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오는 거. 그 관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고 하고 이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일부가 마그마와 함께 굳은 것을 뭐라고 했나요? 우리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애들을 이렇게. 그래서 위에까지 가져와서 굳게 되면은 포획암이라고 하죠. 우리 몬스터볼 던져가지고 포획하는 거잖아요. 우리 몬스터볼 던져가지고 포켓몬 잡듯이 밑에 있는 애들을 포획해서 가져오는 거. 그걸 포획암이다라고 합니다.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그마가 관입되어 생성된 화성암에서 포획암이 관찰될 때 화성암과 포획암 중 먼저 생성된 암석은 무엇일까? 누굴까요? 먼저 생성된 암석? 나는 답을 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 퇴적암 지형이라고 해서 3개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라는 곳에 이러한 퇴적암 지형이 나타나는데 고생대 어디서 퇴적이 되냐면요.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 층입니다. 이제 살짝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석회암이 발견되는 층은요. 바다랑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됩니다. 어떤 지층에서 석회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얘는 바다에서 퇴적됐구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은, 우리 연은 뭐였습니까? 물이 흘러간 흔적이었죠? 연은과 건열 뭐예요? 건열.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노출돼서 건조해가지고 쐐기 모양 생긴 거. 건열이 관찰되고 삼엽층 화석. 우리 줄 3개 있다라고 해서 말하는 삼엽층. 우리 뒤에서 배울 화석. 그때 더 자세하게 보고요. 우리 고생대 대표적인 화석 삼엽층이 발견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군의 채석강에서는요. 중생대 후기의 호수 밑바닥에서 생성된 파도에 침식돼서 드러난 퇴적층이다.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해안. 여기 어린이들 많이 놀러 가거든요. 왜냐면은 연은과 건열 관찰되고 이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요. 공룡 발자국이 여기서 발견된다. 그 말은 이 공룡 발견된 시기 언제였죠? 중생대였죠? 중생대에 퇴적된 쉘층이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 지형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최근에 배운 거죠. 우리 지층의 생선 순서와 나이, 지사학 법칙과 우리 절대 연령, 상대 연령 배웠잖아요. 먼저 지사학 법칙 보겠습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 우리 수평으로 쌓이는 거 정말 쉽죠? 그거 법칙으로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이므로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다라면은 그것은 지각 변동을 받은 것이다. 우리 지층 쌓였는데 횡압력 받으면 습곡처럼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라면은 수평으로밖에 쌓이지 않을 것이다.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쌓인 모습 보이죠? 여기 층리도 이렇게 보이네요.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이죠. 나란한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퇴적암인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쌓인 게 아니라 어떠한 힘을 받아서 기울어진 거겠죠. 그래서 얘는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수평 퇴적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떠한 지층을 보고 얘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구나. 얘는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인데요. 위쪽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거다. 간단하죠. 우리 햄버거 생각하면은 맨 아래 가장 깔고 맨 위 나중에 까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최근 거다. 하지만 우리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경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층의 역전 알 수 있는 거 뭐 있죠? 사층리, 연흔, 점이층리, 권열. 얘네가 뒤집어서서 나타내면은 그 지층은 역전된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가지고 지층 역전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 법칙일까요? 마그마가 관입. 우리 관입의 법칙이죠. 관입. 열 때문에 관입당한 암석은 변성작용, 성질이 변하는 작용을 받으므로 변성된 암석이 먼저 생성된 것이다. 이게 관입의 법칙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쌓인 퇴적층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마그마가 관입을 할 때 열을 받아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변성작용이 일어나므로 화성암체의 접촉부를 관찰하면 관입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퇴적층을 봤는데 화성암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화성암이 분출됐다라는 거는 이런 접촉부가 변성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면은 관입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합 법칙입니다. 부정합 또 나왔네요. 우리 5개 읊어보고 갈까요?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렇게 5개 있었죠. 부정한 면의 경계로 우리 보시면 여기 부정한 면 있거든요. 얘 위에 이렇게 쌓이고 있고 아래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 부정합이네요. 부정한 면의 경계로 상하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으며 그 다음에 상하지층을 이루는 구성암석의 종류와 상태, 그 다음에 지질구조, 화석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이게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되는 그 과정이 하루, 이틀, 1년 이 단위가 아니라 몇 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쌓였을 그 당시와 얘가 쌓였을 그 당시에 아예 환경도 다를 거고 생물도 다를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생성 과정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무슨 법칙이냐면요.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는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른데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다. 얘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죠. 동물군 천위의 법칙. 우리 지층 누중의 법칙 생각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젊은 애잖아요. 그 말은 아래쪽에 있는 애보다 위쪽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생물들의 화석이 조금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역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애들이 더 진화된 애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엽충 보입니다. 우리 삼엽충 고생대 아주 오래전이죠? 삼엽충 화석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룡이 있네요. 그 말은 여기 중생대 지층이구나.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점점 진화된 이런 화석이 발견된다. 옆에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학 법칙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법칙들을 가지고 지층의 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상대 연령입니다.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비교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대비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상에 의한 대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A, B, C, D, E, F 교과서에 있는 활동 기억하시나요? 우리 A, B, C에 어떤 특정한 층이 공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점선을 연결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층,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특징 또는 건층이라고 불리는 거. 예,
열쇠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퇴적됐지만 넓은 지역에 퇴적되는 그러한 것들, 응유암층, 그 다음에 석탄층, 그런 애들이 건층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이 이 그림에서는 건층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층을 하나 기준 삼으면은 얘는 그 위에가 없네? 그 다음에 얘는 위에가 엄청 쌓였고 얘는 3칸, 그 다음에 얘는 2칸 이렇게 쌓였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쌓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열쇠층, 건층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 대비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한다. 보시면 여기 삼엽충 보이고요. 여기 암모나이트 이렇게 보이네요. 왼쪽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맨 위가 암모나이트죠. 그 말은 얘 위에 더 쌓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말은 암모나이트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는 중생대, 그 다음에 얘는 고생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 연령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절대적인 수치를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연령도 배웠는데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층 5천만 년의 나이를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가지고 배웠습니다. 우리 동위원소 뭐였나요? 우리 양성자의 개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붕괴를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 투머치하게 있다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함에서 안정함으로 오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 그런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얘네가 붕괴해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요, 반감기라고 하고요. 그때 모원소, 자원소가 있습니다. 붕괴 전에 원래 그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요. 새롭게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방사성 원소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빨간색은 자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소는 붕괴돼서 만들어진 애죠. 보시면 처음에 반감기가 0이다라는 거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원소 빵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원소는 1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T 반감기에 한 번 왔습니다. 이때 2분의 1, 방사성 원소의 양 2분의 1, 반이 됐다라는 거고, 이때 이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T가 반감기겠죠. 그랬을 때 모원소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자원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옆에 설명을 보시면은 반감기 1회 경과했을 때 모원소의 양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2회 경과했을 때 4분의 1. 그 다음에 한 번 더 3회 경과하면은 8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처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또 2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두 번 줄어들었는데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얘 세제곱한 거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감기가 2억 년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3회 지났을 때 동위원소, 우리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인가? 이것도 많이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예요. 잠깐 위로 가볼까요? 우리 반감기가 1회 경과했어요. 그러면은 그 1회 경과했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처음에 20개가 있는데 반감기를 거치면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되죠. 10개, 10개니까 1대 1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반감기를 거쳤어요. 그 말은 10개, 10개에서 이제 5개, 15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1대 3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3회 지났을 땐 과연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1대 7인 거죠. 1대 7. 한번 개수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을 해두고 반감기 절반이 되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도 한번 살펴보았고,
절대 연령의 측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암석 속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그 양으로 반감기 횟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뭐 한 번 거치면 1대1, 두 번 거치면 1대3 이런 식으로 양 비교한 다음에 아, 이 친구는 반감기를 이 정도 거쳤구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 탄소 몇 년이었죠? 5,700년 정도였잖아요. 만약에 양을 비교해 봤는데 1대3이에요. 그 말은 반감기를 두 번 거친 거고 우리 탄소의 반감기 5,700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 연령 가지고 지구의 탄생 시기나 공룡의 멸종 시기와 같은 과거의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시대의 연령 측정 외에도 고고학 분야에 이용되거나 지구환경 변화를 확인하는데 이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살짝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뭔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은 선생님이 올려드린 강의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다시 보시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랑 기본문제 선생님이 올려드렸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